반갑습니다. 예. 자, 한번 볼게요. 뭐가? 아, 맞나? 고맙다. 아침에 칭찬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단순해져 가지, 내가? 니도 엄청 멋있대, 이거는. 아이고야, 머리 꽃이 엄청 예쁜데? 뭐라? 달걀이야? 계란을 그 머리에 꽂고 있어? 그렇구나.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1번은 86%네. 다음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몇 년인가? 자, 우리 공소시효 기간이 나오면은, 자, 이렇게 하라, 이제. 그냥 이렇게 딱 해놓고 해봐봐. 자, 50. 자, 5년하고 10년에서 딱 끌어주고. 5년하고 10년에서 끌어주고. 뭐를 적어주면 되지? 5, 7, 10, 15, 25. 그리고 1, 3, 5. 1, 3, 5. 이렇게 딱 해주면 되거든? 그래, 무기징역. 무기징역은 여기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자, 벌금 여기 있다, 그지? 벌금. 그 다음 구류 여기 있잖아. 구류. 10년 이상의 징역. 네, 우리 10년 이상의 징역은 위쪽 라인이지. 10년 이상의 징역은 10년. 그 다음 5년 미만의 징역. 자, 5년 미만이지, 미만. 여기. 그러니까 이제 5에서 10에서 딱 끌어주는데 여기서 막대기 넣어야 돼. 여기다 막대기 넣으면 안 된다. 여기다 딱 막대기를 넣어줘. 이렇게. 그러니까 5년 10년에서 쭉쭉 꺼주고 5, 7, 10, 15, 25, 1, 3, 5 적어놓고 여기다 동그라미 딱 쳐가지고 이제 더해주면 된다. 그래, 더하기 잘해야 된다, 이러면더라. 더하기 이거 다 해놓고서 더하기를 못하면 안 돼. 왜 웃는데? 너 진짜 웃을 일 아니다, 너. 웃을 일 정말 아니다. 내가 전에 부산하고 여기 대구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말이야. 지금 부산 강의 안 하지만, 아이고야, 세 군데 다 이 더하기를 정말이다, 이거는. 정말이야. 내 이름을 걸고 맹세컨대 하나도 이 거짓이 없다. 너희들이 안 믿을까 봐서 내가 이런 이야기 한다. 전부 다 이 시호는 정확히 뽑아냈는데 이거 더하기를 못 해가지고 있잖아. 내보고 뭐라고 하냐니까 이 답이 잘못됐다는 기야. 뭐가 잘못됐대, 임마? 그러고 있더니 잘못됐대. 먼저 맨 처음은 부산에서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아침에 해설 강의하고 딱 나가는데 어떤 애가 내려잡더라고. 이게 답이 없다고. 그 보니까 옆에다가 빼곡하게 더해놨더라고. 이 새끼만 네가 잘못 뽑았겠지, 이 새끼야 했더니 아니래. 내가 쭉 봤더니 제대로 시효를 뽑았더라고. 제대로 시효 기간을 뽑았더란 말이야. 5 더하기 10 더하기 15 더하기 5 더하기 1 더하기 막 해놨더라고. 그래, 뭐 더하기 뭐 이렇게 해놨더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하고 더하기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누가 보면 어떻게 하노? 정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 지하고 내하고 더하기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이 시기만 스마트폰 끄지만 해가지고 한번 계산기 누가 두드려봐 하고 내가 갔거든요. 이제 갔다가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들어서 수업하잖아요. 딱 들어오니까 내려보더니 얼굴 빨개져가지고 씩 쪼개더라고요. 이 시기 뭐 이제 하고 내가 말았다. 진짜예요. 근데 그놈아가 1년 내 학교했던 애고 뭐 자기 형은 뭐 미국에서 의사하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유전자가 기본적으로 좋은 집안이야.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또 있었는 일은 서울. 그놈아도 한 1년간 2년 사이 학교했던 것 같아. 애가 진득하고 영어도 되게 잘한대. 그 옆에 이제 영어 선생이 서울에 그 영어 선생이 앉아있고 내가 이제 앉아있었는데 구무시마가 와가지고 답이 없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앉아있으니까 바로 내 옆에 스마트폰 내 폰이 있었거든. 똑같은 문제야. 딱 보니까 시호를 제대로 뽑아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스마트폰 끄기만 했어. 그냥 계산기 딱 눌렀지. 닥치라 하고 통통통통통통 엔터 탁 눌렀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무 자신했더라고. 그 앞에 그 부산에는 이제 성격이 좀 이렇게 이제 좀 활달해요. 근데 이모씨만은 항상 보면은 좀 차분하고 이렇게 지 혼자 공부하고 이런 타입이었거든. 애가 조신조신하고 무심한데. 내가 엔터를 딱 누르는 순간 그의 얼굴 표정을 내가 봤어. 내가 뭐라 하려고 딱 봤는데 그 표정은 상당히 복잡하다는 표정인데 자기에 대한 엄청나게 어떤 실망감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엄청나게 그게 느껴지더라니까. 그래 내가 너무 미안코 내가 당황스러워가지고 괜찮다. 전에 부산에 그 유튜브 놈도 있는데 세상에 이거 하더라. 간혹가다 더하기 하다 보면 뭔가 하나 이렇게 착각이 있는 경우가 있는가 봐. 괜찮아. 내가 해가지고 보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영어 선생님이 저 학생은 영어도 참 잘하는 학생인데 그래 하더라고.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끝났는 줄 알았어요. 제일 앞거는 대구입니다. 대구. 내가 저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우리 아침에 강의한다고 딱 올라와서 문이 탁 열리는데요. 이 문제가 거의 뭐 진도가 비슷하니까 떼거지를 몰려가지고요. 떼거지를 몰려가지고 답이 없다는 거요. 참내 미치겠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거더라고. 시호는 당연히 뽑아내는 만한 아이들이야 그 아들은. 그래 데리고 갔다.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여러 명 있으니까 또 그 맨 앞에 주동자인 여자아이가 있어. 지금 여경인데요. 여경인데 이 시키면 내가 이제 바로 그 우리 누구냐 누구 보고 싶나? 저 우리 교수실에 오면 앞에 지가 사진 붙이는 거 있어요. 머시막 한 명 있고 서서히 여자로 변해가는 사진이 있어요. 3개. 교수실 와서 봐보세요. 머시막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서서히 여자로 변해가요. 동일인물이 동일. 내보고 팔씨름 하자 해가지고 내가 팔이 아팠을 때 팔씨름 이겼다고 내만 볼 때마다 막 이렇게 댕기래 내가. 오늘 저녁에 수업 마치고 나면 이제 저녁에 볼 긴데 아이고 그게 우리 삼형제라고 하거든요. 지금 현직에 나가 있는데 삼형제. 머시마 한 명 있고 또 한 명은 그 할머니. 삼형제라 하면 저는 좀 기분 나빠합니다 요즘에. 하여튼 그 가시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엔터 콩콩 내려 탁 답이 있죠 당연히. 답이 오답은 볼록이잖아요. 저는 볼록이 답도 어렵잖아요. 대구가 제일 갖고 있는 대구가 떼구지를 몰려와가지고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하기 잘해야 돼요. 더하기.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현직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더하기 이거 제대로 뽑았는데 더하기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나는 못 듣겠더라고요. 간혹가다 더하기를 하다 보면 그래 제가 내리는 결론은 뭔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니까 더하기는.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오류를 범하는 거 이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거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 자 이번에 관련 사건 관할과 심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1번에 간접정범, 공동정범, 협의의 공범, 필요적 공범은 관련 사건이나 동시범 관련 사건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동시범은 관련 사건 아니다. 뭐 우리 동시범 관련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 문제를 풀 때요 빠르게 이제 생각을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어요. 내용에 대한 이해는 시간이 해결해주고 시간이 좀 가면 더 깊어져요. 그냥 지금은 외형을 먼저 갖춰가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시범 어떤 그 과목에 정통에 있지 않으면 이런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다음 여기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 형태는 이것밖에 없다는 이게 정통해지면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 학원의 쌤들은 다 그런 건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 가지고서 외형을 먼저 잘 갖춰보세요. 동시범 이거 하면 관련 사건입니다. 이거 물어봐요. 아니다 했으면 틀리죠. 그다음 3번에 공동 피고인의 소송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이제 3번인데요. 여러분 우리 공동 피고인은 제가 어떻게 문제 푼다 했죠? 공동 피고인은 이어야 하고 되어야 한다면 틀리다. 됐죠? 자 공동 피고인은 맨 뒤에 되어야 한다 X 답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학문하는 거 아니죠, 그죠? 어떤 내용, 공동 피고인이 뭔지 그런 내용 아니죠? 자 이렇게만 만약에 딱 바뀌어서 문제를 푼다면 어때? 전혀 이해력이 없는 친구들아, 전혀 이해력이 없고 공부를 해보지도 않은 친구들아 어때? 한글은 읽을 수 있잖아, 그지? 공동 피고인 뭐라락 갔다가 되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틀리다. 문제는 그렇게밖에 안 물어본다니까.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은 물론 공범, 관련 사건, 일괄 기소가 나올 거야. 이거 한번 잘 해봐봐. 그러니까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그려놓고 나서 이 내용이 뭔지는 이제 서서히 이제 알아가자고. 되어야 한다, 이제 틀리지. 4번에 다음 중 진술거부권. 자 기억번에 진실을 발견하는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한데 그러니 형을 가중하는 가중적 양해 조건은 참작될 수 있지. 맞고. 그 다음 디귿번에 자, 니은번 볼게. 민사 형사상 책임에 관한 진술도 거부권 대상에 포함된다. 아니지. 여러분이 나중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어떤 책임만요? 형사상 책임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대. 다른 책임은 진술 거부 못해. 그 다음 디귿은 맞고 리얼번에 여러분 호흡 측정기 있잖아. 호흡 측정기. 여러분 나중에 경찰 공무원 돼가지고 호흡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거. 호흡 그 상대방이 왜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냐? 왜 진술을 강요하냐? 하면 한마디 해줘. 이런 진술이 아니라고 그지? 진술은 말과 글이라고 이야기하죠. 말과 글. 이것을 강요하면 내가 진술거부를 침해하는 것인데 너는 네 몸속에 알코올을 배출하는 것이지 내가 네 진술을 강요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이건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딱 말해주면 얼마나 딱 그냥 기승제압이죠. 어떤 놈이 조금 어중간하게 배운 놈이 막 왜 진술을 강요하냐? 진술거부권 침해다 하면 막 이렇게 탁
어중간하게 법을 공부해야 됐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진수금 침해인가? 침해인가? 바로 전화해가지고 고참 진수금 침해예요? 막 그래 가지 말고 딱 그 자리에 있을 때 진술이란 것은 자기의 의사, 자기의 생각, 지식, 경험, 사실, 정신자격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표출한 것이야. 언어에는 뭐가 있냐? 말과 글이 있어. 이거는 말과 글이 아니야. 또 이렇게 얼마나 딱 기선지야? 얼마나 멋있게 생각했니? 자. 그 다음에요, 미연비어본사 옳고요. 그 다음 5번에 법관에 대한 제척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자, 제척 원인. 자, 1번에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있는데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 자, 이거는 제척 원인이 아니고 뭔데 이거는? 기피 원인에 해당된다. 그지? 기피. 그 다음 6번에 이거 많이 틀렸을 것 같았는데 같네요. 많이 틀렸네요. 58% 봐라. 이거 땡땡머리더라. 아이고 땡땡한 것들. 아이고 땡땡이들 참. 우리 재책 사이드하게 불공평한 재판의 염려가 깊이 사이라고 그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참. 너희들 만지 마라. 얼마나 땡땡한지. 땡땡하지? 아이고 땡땡하지? 땡땡머리지. 아이고 땡땡한 것들. 참 웃긴다 너희들 정말. 땡땡한 정도가 장난 아니야. 아이고 땡땡머리들. 언제 이 땡땡한 게 다 깨질고? 다음 뭐야? 약 올르나? 기분 나쁘나? 더 놀릴 건데. 그 밑에 44가 있단 뭔가? 44가 뭔데? 6번 44다. 아이고 참. 너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이야기해줘라. 너가 이거 틀렸다고. 참. 아버지 어머니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 아들 딸이 얼마나 땡땡한지. 이거는 계셔야 될 거 아니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 기억번에 무죄 추정은 피고는 물론 피해자에게도 인정된다. 당연히 인정되지. 피해자는 무죄 추정 받지 못하냐? 무죄 추정 받지 당연히. 그다음에 미연벌에요. 우리 필요적 직계제처분 나왔네. 필요적 직계제처분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 임의적 직계제처분은 바라지 않고.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왔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창 권한 대행이라고 했는데 우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아직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으니까 무죄추정 원칙에 부단창대로 권한을 대행하게 하면 안 돼. 대행하게 하면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되지. 맞고. 리얼번에요. 3일 재판 당일 미결 수용자에게 재상 어류 수의를 입히는 것은 이 착용 강제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겠다. 그지? 반하지 않는다. 틀려. 자, 미결 구금일 수 있잖아요. 미결 구속 일수요. 구속 수사나 재판을 받았다면 이 일수를 다 계산해 가지고 나중에 형이 확정되면 여기다 빼줘요. 왜? 이미 콩밥 먹었으니까. 근데 이것은 전부를 빼줘야 되거든. 일반 빼주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되지. 맞고. 7번에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뭐냐? 7번 쭉 가가지고 50이네요. 52.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데요. 52. 야, 이 한번 내려오니까 뭐 올라갈 생각도 안 하네요. 야, 15년 아니죠, 여러분들. 뭔데? 25년. 25. 의제 공소시효 25.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요. 쌤, 시효가 바뀌었다는데요. 사형의 시효가 바뀌었다는데요. 형법 선생님이 바뀌었다 하던데요. 볼록이가 바뀌었다 하던데요. 막 이런. 니 볼록이 말을 믿나? 내 말을 믿나? 누구 말을 믿는데? 누가 더 신뢰감이 있어 보이니? 누가 더 신뢰감이 있어 보이는데? 말해도 돼. 뭐라카노? 뭐? 뭐라 했는데? 형법. 니는 제가 형법 들어가라. 형법. 오늘 형법 아마 금요일에 어디고 부산에 있을 기다. 빨리 가라. 챙기줘라지. 빨리 가라. 끄지라. 야, 내 솔직하게 네가 웃자고 한 것인지 안다. 솔직하게 신뢰감은 훨씬 내가 더 있지. 그거는 내가 정말 양보 못하는 건데 두 개 있다. 양보 못하는 거. 절대로 그 신뢰감이나 이런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실력. 이거 실제 그냥 제일 양보 못하는 것은 사투리 정도. 내가 훨씬 표준에 가깝지. 그 양반은 어떤 친구들 내하고 볼록이하고 말이 비슷하대. 이거 정말 그런 거 하지 마라. 정말 기분 나빠. 그날 잠이 안 와. 그 양반이 훨씬 더 사투리가 심하지. 쌀도 말하면 안 돼요. 쌀도. 살 합니다. 살. 그게
그게 사람의 말이냐? 아니 웃지 마라. 인간적으로 쌀 바르면 되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쌀인데 쌀은 그 살 주세요. 지가 뭐 식인종이가 살 주세요. 쌀. 아이고 살이 먹어 살이. 아이고 그 정도로 가장 기본 발음인데 살이 뭐냐 살이. 쌀 발음이 안 되죠 쌀. 아이고 참. 그 여러분 그 형법에서 그 쇼가 바뀌었다는 것은요. 그거 형의 쇼 아이가 형의 쇼. 형의 쇼가 바뀌었어. 최근에 그 사형이 바뀐 건 알아. 그 형의 쇼는 뭐라고 했니? 확정된 뒤에 집행할 때 시간을 준단 말이야. 확정이 되고 나면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그 집행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을 넘기면 집행을 못해요. 형 집행권이 소멸하거든요. 이게 형의 쇼고 우리는 공소쇼 아니냐 공소쇼. 공소쇼는 수사를 끝내고 기소할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 한계가 이제 공소쇼. 근데 기소를 하면 법원이 확정 재판을 내놓는 때까지가 우리 25년. 이게 의제 공소쇼기가 아니고. 그다음 확정이 된 뒤에 이제 등장하는 쇼가 형의 쇼 아니냐 형의 쇼. 확정된 뒤에 이게 이제 사형이 바뀌었고 우리 공소쇼는 그대로다 이름들. 여기는 15년이 아니고 25년 아니에요. 25년. 그 다음 미연번에 형법에 의해서 형을 가중감경할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 그렇지. 형 법정형 아니냐. 어떻게 그 플로기한테도 그 가중하면 큰일 난다 누구. 자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 맞잖아. 근데 특별법은 어떻지? 특별법은 가중감경해서 나온 그 특별법상의 법정형이라고 했지? 오케이 맞네. 디귿번에 범죄를 저지른 후에 법률의 개정 뒤에 법정이 가벼워졌다. 그러면 가벼운 법정형, 심법의 법정형이 시효기한의 기준이 되지. 왜? 형법 1조 2항 재판시법 적용되는 거잖아. 그 다음 미열번에 포괄일제는 최종의 복무이탈 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 그렇지. 포괄일제는 최종행위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는 거지. 미연번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시효는 3년이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자, 10년 뭐라 했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는 여기 10년이니까 5년이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거는 5년. 그리고 가장 길게 자격정지되는 기간이 10년이니까 5년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B여번에요. 공범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승교과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했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1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래. 그러면 진범이 아닌 자를 기소한 거 맞지? 공범이라 할 수 없고 그에 대해서 제기된 공소로서 진범에 대한 시효정지 효력이 없다. 맞네. 그 다음에 이제 8번요. 8번은 54다 54. 어이구야. 틀린 것이 뭐냐? 1번 재책 개편은 공정한 재판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맞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법원 구성원들을 공평한 위치에 있는 자들로 구성하는 방법이니까. 증거 보존 절차에서 정인신문에 참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재책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우리 증거 보존 이건 기억해야 된다 있다 이제. 증거 보존은 재책 사유 아니다. 자, 3번에 피해자나 피고인이 법관에 이혼한 전처, 우리 이혼한 전 배우자다 그지? 재책 사유에 해당하지만 기피 사유는 될 수 없다. 임시기들 마. 야.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너가 알겠지? 모르겠나? 재척 사유, 그 다음 기피 사유. 재척은 뭔데요? 7가지 사유가 있지. 그 다음에 기피는 재척 사유 더하기 불공평한 재판의 염려 아니냐. 그래서 재척 사유에 해당되면 100% 이거는 뭔데? 기피 사유가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는데 우르르르 그건 재척 사유는 되지만 기피 사유는 안 된다. 이렇게 안 했나? 안 해봤어? 해봤지? 했지? 그러니까 자, 재척 사유가 되면 100% 기피 사유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볼 필요도 없어. 재척 사유가 기피 사유 안에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 틀리면 어떻게 하냐? 너희들 이거 틀리면 어떻게 해? 거기에 자, 재척 사유에 해당하지만 기피 사유가 될 수 없다면 당연히 틀리지. 재척 사유가 되면 100% 기피 사유가 돼. 왜? 기피 사유는 재척 사유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에요.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적시항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했네. 이건 어때? 기피 신청 기각 결정 적시항고 재판 집행 정지할 효력이 인정되지? 그런데 여러분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 신청의 경우에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을 우리 학자들은 간이각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적시항고는 재판 집행이 정지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아주 특이한 적시항고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간이각 결정 이야기가 아니거든. 그냥 기각 결정이니까 재판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인정되지. 맞아. 자, 9번에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번은 66이네. 66.
자, 2번이죠. 법원에 관할이 명하지 않은 경우에 검사와 피고는 관계된 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에 관할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 검사, 우리 관할 지정은 누구만? 검사만. 여기 이제 피고인 나왔으니까 바로 틀리고요. 또 검사는 관할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번에 오답을 찍었는데요. 왜 그랬을까?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했다. 하나의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가 있대. 그럼 누가 재판한다고? 먼저. 그런데 각 법원의 공통된 직권사항을 검사표현의 신청에 의해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을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고 뭐 전에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해 있다면 어떻게 돼? 하나의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즉 사물관할 하면 단독 합의지. 하나의 사건이 단독에도 가 있고 합의도 가 있으면 누가? 합의부가 재판하지. 10번은 64네 64.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잖아요. 동일 사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그러면 먼저 아니지. 사물관할을 달리하면 우리 사물관할 단독 합의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 법관 한 명한테도 가 있고 법관 3명한테도 가 있다고. 그러면 1대3으로 붙어서 이긴 놈이 재판할 거란 말이야. 누가 이겨? 당연히 3이 이기겠지. 합의부라 해야지. 근데 4번에 답을 찍은 친구들이 있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 여러분, 수개의 관련 사건 여러 개의 사건이래. 근데 사물관할을 서로 달리한대.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내가 A죄, B죄 이렇게 수개의 사건 A죄, B죄를 보였는데 A죄, B죄. A죄는 단독에 가 있고 B죄는 합의부에 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병합심리를 내가 보한 A죄, B죄. 병합심리는 누가? 합의부가 하는 거지. 합의부가 자기 어떤 직권으로 결정해서 결정으로 병합심리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합의원의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맞는데 이거는. 그 다음 11번. 11번은 65. 여러분 서울서부지법 그리고 수원지법. 여러분 이거는 가까이 있어. 여기 형제법원이요. 형제법원이면 아버지가 같이 아버지가 뭐 고등법원이라 생각해봐봐. 가까이 있으면 다 형제법원이요. 그러면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이 우리 고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고법이. 우리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에 신청하는데 이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이라는 것은 소속 고법이 같으면 고법, 만약에 고법이 다르다면 대법원이라고 했다 그죠? 서울하고 수원은 인천과 강원도요. 이쪽은 전부 다 서울 고법이 관할한다고. 그러면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은 서울 고법이 돼. 서울 고법. 그다음 12번요. 여러분 조금 그 11번에 답을 4번으로 찍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4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수원을 만약에 대구 이렇게 바꿔버리면 또는 대전 이렇게 바꿔버리면 대법원이 되는 거라. 왜? 대전 이렇게 내려오면 좀 멀리 떨어져 있지. 광주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 부산에도 멀리 떨어지잖아. 이런 경우에는 사촌법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 대전으로 내려오면 대전지방관 하면 대전고법이 있잖아. 그리고 고법을 달리하잖아요. 뭐 대구지방법원 하면 대구 고법 있잖아. 고법 관할을 달리하잖아. 이런 경우에는 고법 위에는 뭐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은 대법원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 수원을 만약에 대전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뭐 광주나 이렇게 바꾸었다면 이때는 대법원이 되는 거라. 그런데 이제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수원하고 서울은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서울 고법이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이 되거든. 자 12번요. 12번은 70이네 70. A는 도로교통법 위반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진술하고 B로 행세했고 C 검사는 B의 인적사항을 공짜에 기재하여 공소장과 함께 약식명을 청구했고 법원은 B에게 100만 원 벌금을 차는 약식명을 발부했고 이 약식명이 B에게 송달됐고 자신에게 벌금이 부과됐음을 보고 깜짝 놀랐대. 깜짝 놀란 B는 법원에 정재판 청구했고 정재판 절차에서 C 검사는 피고인 A를 바로 담는 정정 신청을 하여 피고인 표정도 이루어졌고 이 경우 B에 대해서 법원이 잘 좋지. 자 B는요 피모용자죄. 피모용자가 지금 법정에 나와 있지. 기소도 되지 않은 자가 지금 법정에 나와서 사실상 재판을 받고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공소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이걸 유추 적용해서 공기판 때려서 배제해. 공기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요령도 많이 줬잖아요. 성명모용 위장 출석의 경우에는 형식 재판이 나온다면 뭐밖에 없어? 공기판밖에 없어. 성명모용과 위장 출석 이런 것들 들들어도 얼마나 문제를 쉽게 풀겠니? 성명모용과 위장 출석에서 뭔가 어떤 재판 하나 답을 찍어야 된다면 뭘 찍으라고? 공기판 찍으라고. 공기판.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조금 실력 있는 친구들은 읽어봐봐. 그런데 시간 없고 그냥 뭘 잘 모르겠다 하면 뭐 인적 사항을 도용했다, 모용했다 이 말 나오면 또는 위장 출석했다 말 나오면 뭐 찍는다고? 공기판.
여기는 더 쉽지. 무죄 이런 것들 없잖아요. 유무죄, 실체 재판 이런 것 없지. 딱 보면 그 공기판 찍는다고 공기판. 그러면 지문이 문제가 되게 길잖아요. 이거 성명 모형이네. 바로 내려가서 공기판 맞는단 말이죠. 얼마나 빨리 풀겠니? 다른 게 혹 넣을 수 있지 않나요? 절대로 없어. 인강도 찍고 있는데 내가 넣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니? 너희도 인생에 걸린 건데. 공기판 딱 찍으면 된단 말이죠. 그 요령들도 딱 그거 해. 그래서 요령들도 딱 가지고서 문제를 풀면서 서서히. 내가 이런 말 했지 한번 여러분. 기출문제지만 20번 가까이 푼 애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85점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80점, 85점. 너무 불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강을 봤다는 거야. 너무 좋다는 거지. 왜? 이제 내 강의를 뭐 전부 다 해주니까. 다 해주더래. 근데 봐봐. 내가 뭐 말을 하려고 하냐면 내 강의 좋다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좋아요? 자, 다 좋죠. 그 말 하려는 게 아니고 기출만 그렇게 계속 돌린 이 친구는 뭔데? 내용은 모르고 풀다 보니까 이것밖에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를 그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휘발성이 되게 강하고 그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상당히 불안하겠다, 그자. 그래서 수업 들으니까 이제 너무 이제 이해까지 되고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도 점수는 받아야 된다, 그자. 기본적으로 빠르게 80점, 85점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외형을 키워가면서 어디에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이런 거 키워가면서 설명까지 듣는 거 이게 훨씬 빠르지 않겠나, 그지? 그렇게 같이 해나가자. 그냥 13번의 무죄총 원칙. 13번은요. 13번은 70이다. 70. 그 옳은 것은 뭐 1번 한번 봐봐라. 유죄 판결을 승소하던 때는 더 이상 아니지. 확정까지는 무죄총 받잖아. 이번에 무죄총 원칙에 하면 거정 책임은 검사. 근데 이건 우리 아직 안 했는데 거정 책임을 다른 말로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자,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 당연히 무죄로 피고는 추정받고 있기 때문에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니? 그리 검사한테 있겠지. 검사 부담 이거는 맞고 3번에 무죄총 원칙은 헌법상 원칙이 아니라 틀리지. 헌법상의 원칙이고 현행용서법 피해자 피고인 무죄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틀리지. 피고인만 규정이 있어. 근데 피해자는 해석상 당연히 무죄 추정은 되고 이렇게. 그러면 자 봐봐. 내가 2번 지문을 아직 몰랐다. 나중에 그정 책임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거든요. 모른다. 그러면 가만히 제끼란 말이야. 제끼고 1, 3, 4에서 승부를 거는 건데 1, 3, 4는 우리가 다 했지. 그럼 답은 2번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가서 모든 지문을 다 알고 문제 푸는 것도 아니거든요. 소거법을 통해서 또 문제 푸는 것도 있대. 다양하게 전략 전술을 가져가라. 그 다음 14번. 14번은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이거는 86이다. 예. 3번이죠. 여러분 종범 포함이라 했네. 바로 틀리지. 바로 이렇게 봐야 되는 위치가 있다고. 종범 뭔데? 제외. 만약 이게 제외라고 같다면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뭔데? 시행 전인지 시행 후인지를 봐야지. 시행 전 좋지. 이게 시행 후라고 하면 바로 틀리다. 이번에 9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시행 전이라고 만약 했다면 그 다음에 또 검토해야 될 게 있지. 완성된인지 완성 전인지 이거 봐야 돼. 자, 뭐가 나오니? 공시에 완성된 범죄에도 적용된다 해서 바로 또 틀리다, 그자? 완성되기 전,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적용되는 거지. 바로 이 내용은 오답 걸리는 위치는 세 군데. 이 세 군데를 찾아놨어야 돼. 다른 데 오답 꼭 걸리지 않느냐? 뭐 그렇지는 않아. 딱 이 세 군데 딱 점검을 해봐. 자, 그 다음에요. 15번인가? 15번은 쭉 가면 67%네? 67%? 거기에 그 4번 봐봐라. 피고인 표시 형식이 이루어진 경우에 법원은 갑이 돼서 정재판 절차 아니면 약식 절차부터 진행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다, 그자? 약식 절차부터 다시 가는 거지. 약식 절차에 검사가 피고인 표시 정정 여기서부터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럼 1번은 뭐가 잘못됐을고 을에 대해서는 형적 피고인 지위를 인정하여 그 절차 배제시키는 공소약 결정. 자, 성명 모형과 위장 출석에서는 형식 재판은 뭐만 남아야 된다고? 공기판 오케이. 공소약 결정 땡. 검사는 피고인 표시를 을에서 갑으로 정정하기 위해서 법원의 허가. 자, 우리 공소장 증정은 법원의 허가 필요 없다라고 했지. 오케이. 그 다음 검사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 이를 요구할 수 있는데 검사 일을 불응하더라도 법원은 공소의 판결을 할 수 없다. 여러분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지 않으면 공기판이에요. 왜? 우리 공장의 피고인은 특정 기재해야 되는데 피고인은 갑인데 지금 을로 돼 있잖아. 정정을 하면 되는데 정정하지 않았지. 그럼 공기판이야. 뭐 이건 4번이 맞네. 16번. 16번은 64%네. 옳지 않은 거 4번 봐래. 여러분 우리 재정 신청 절차에서는 재소자 특칙은 인정 안 된대. 우리 재소자 특칙이라는 것은 뒤에 가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있을 때자의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놈들한테 주어진 특칙.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놈들이 지금 뭐 어떤 서류를 제출하려고 해.
서류를. 그리고 서류를 제출하러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그 어떻게 가냐? 어떻게 가냐? 철창이 가로막고 있는데. 철창이 어디 하나만 있냐? 한 7, 8개는 될 낀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때? 벽도 넘어야 되잖아. 그 위에 전기도 막 흐르잖아. 잘못하면 통닭돼, 통닭. 그 용계 탈출했다 하더라도 위에서 총 가지고 뭐 대기하고 있다고 두루룩 갈긴단 말이지. 죽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탈출하냐? 그러면 교도관들을 데려다 달라고 하면 되지. 아이고, 그렇게 교도관이 많지 않다. 많지 않다. 한 500, 600명 수용하고 있는데 700, 800 수용하고 있는데 그놈들 어떻게 다 데려다 주냐? 그래서 그놈들한테는 어떤 게 주어진다고요? 어디에 서류를 제출할 때 어디에 원래 제출이 되는 것이면 거기 하지 않아도 돼.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그 교도소나 구치소의 장한테만 제출이 되는 거지. 이런 것을 재소자 특칙이라고 하는데요. 그 재소자 특칙이 재정 신청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교도소장에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X. 그 다음 17번인가요? 17번은 90%네. 적절하지 않은 것. 뭐 4번입니다. 형법에서 형을 가중감기할 경우에는 가중감경 한형 아니죠. 하지 않은 형. 그 다음 18번에 공장 일본주의. 예, 이거는 뭐 가장 중요한 건 4번입니다. 법관의 심정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도 공기판해야 한다. 아니죠. 법관의 심정 형성이 이루어지면 일본주의 위반의 어떤 문제점은 사라집니다. 그 잘못이 없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공기판 때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19번 68이네. 68 증거보전. 자 3번인데요. 3번 여러분 자, 우리 증거보전에 정인신문 할 때 참여권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참여권에 침해했다면 그 정인신문 조서는 증거를 못해요. 증거를 못해요. 근데 종전적이 다시 나와서 아무리 진정성을 인정해도 증거를 못해요. 증거로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뭐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를 하면 됐죠? 증거보전 참여권 침해 증거로 못해. 단 뭐 하면 동의하면 증거로 쓴다. 이렇게 기억해도. 그 다음 20번 앞서서에 관한 영장주의 예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0번은 79, 3번이죠. 자, 영장 청구 시까지 앞서에 갈 수 있고 아니죠. 긴급 체포된 놈이 소유 보완한 물건에 대해서는 몇 시간까지? 24시간까지 앞서에 검증이 가능해요. 제가 이 친구를 만약에 여기 이 강의실 601호에서 만약에 이 친구를 긴급 체포했다. 이 친구 지금 포항에 자기 자동차에 뭐 트렁크에 당해 사건에 대한 증거 들어있다. 그러면 나는 이 친구 긴급 체포한 이때부터 몇 시간까지요? 24시간까지. 영장 청구 시는 48이제. 48 말고 24시간까지 이 친구 그 자동차 있잖아요. 이 친구 소유하는 자동차 트렁크 문을 열고 당해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라. 24시간까지. 자, 여기 하고 한 5분만 있다가 50분부터 바로 수업할게요.